진짜 킹핀이 착해졌는 줄 알았어. 그런데 9화부터 자신의 음모를 드러내면서 결국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킹핀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고. 나 이거 보면서 좋아요, 구독. 총 9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원작이 있습니다. 마블 코믹스 캐릭터 1964년 데어데블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드라마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화, 2화를 보고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나머지 3화부터 9화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전 리뷰를 했던 데어데블 리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스포일러 있습니다. 스포일러 있어요.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뉴욕시 헬스키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맨 머독이 있습니다. 맨 머독, 데어데블이죠. 이 데어데블은 친구 포기 넬슨과 함께 술을 한 잔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 포인덱스터, 즉 불스아이가 난입하면서 포기 넬슨을 죽이고 맙니다. 친구를 죽이고 말아요. 친구를 구하지 못했던 마음, 자신 때문에 친구가 죽었다는 생각에 데어데블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데어데블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뉴욕 헬스키친에서 데어데블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경단의 정의가 사라지면서 뉴욕의 치안은 극도로 나빠졌는데 이때 피스크, 즉 킹핀이 뉴욕의 치안을 보장하겠다며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고 결국 뉴욕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자경단이 못 지킨 이 뉴욕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시장에 당선이 된 거죠. 자, 머독은 피스크에게 또 악행을 일삼을시 너 또 악행 저지르면은 데어데블이 되어서 널 처단할 거야 라고 협박을 하고 피스크는 다시 데어데블이 활개를 칠 때는 자경단을 쓸어버릴 거라고 맞불을 놓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할 수 없게 된 거지. 얘는 데어데블이 될 수 없었고 얘는 악행을 저지를 수 없었어. 그 후로 머독은 자경단 활동을 금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뉴욕의 사회는 머독을 가만두지 않았고 새 연인인 헤더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자 다시 데어데블 수트를 꺼내 입게 됩니다. 어기게 돼. 피스크와의 약속을. 동시에 피스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경단들 대신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찰들을 동원해서 치안을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진 좋아. 여기까진 시장의 모습을 보여줘. 하지만 시장이 마땅히 밟아야 하는 이 절차들과 자존심을 건드는 투자자들로 인해서 화가 엄청난 피스크는 자신의 입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본색을 딱 드러내면서 폭력경찰로 이루어진 반자경단 특수수사대를 꾸리고 이 자경단을 모조리 쓸어담아 지하 감옥에 수감시키게 됩니다. 퍼니셔까지 들어가게 돼요. 퍼니셔. 뉴욕 헬스키친에 남은 단 하나의 자경단 데어데블은 과연 피스크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데어데블 시즌2 되겠습니다. 시즌1까지 모든 자경단이 다 들어가. 그 내용이 시즌1에 펼쳐집니다. 시즌2까지 봐야 알 것 같아요.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저스틴 벤슨, 에런 무어헤드, 저번 리뷰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각본은 다리오 스카르다파네, 맷 코먼, 크리스 오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출연은 찰리 콕스, 빈센트 도노프리오, 존 본설이 나오게 되죠. 자, 러닝타임은 58분, 47분, 44분, 52분, 39분, 42분, 40분, 49분, 57분 해서 평균 47분. 엔딩 크레딧 오프닝까지 빼면은 평균 43분 정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마블 드라마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자, 구성은요. 딱히 딱 떨어지는 구성이 아니라서 설명만 드리면 자, 1화부터 8화까지는 머덕과 피스크가 자신의 정체성과 싸우면서 참아내는 이기를 그렸다면은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이야기를 그렸다면은 마지막 9화에서 결국 둘 다 폭주해서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작품은 시즌2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시즌1에서 모든 자경단들이 붙잡히는 이야기를 보여줬고 한마디로 킹핀이 힘을 되찾는 이야기가 시즌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즌2에서는 데어데블이 이들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란 무엇인가? 저번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작품은 전체적인 테마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일단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리뷰를 참고해 주시고, 다만 달라진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고쳐먹고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피스큐였기 때문에 머덕과 직접적으로 대결 구도가 성사되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킹핀이 착해졌는 줄 알았어. 그런데 9화부터 자신의 음모를 드러내면서 결국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킹핀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고, 나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본 사람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한국 사회를 겨냥한 게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아니,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하고 경찰들을 풀어가지고 자경단들을 다 잡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똑같은 거야. 야, 이거 뭐 계엄이 무슨 요즘에 유행입니까? 뭐 어떤 작품, 모든 작품에서 계엄이 나와. 유토피아에서도 계엄이 선포됐죠.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신의 사적 군대를 결성하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자경단을 수감시키려 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악당이 악단짓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 주제의식이 흐릿해집니다.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던 둘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냥 우리가 여태 봐왔던 히어로 영화의 구도로 바뀌면서 끝나게 됩니다. 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둘 다 막 싸우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만 그냥 악당이 악단짓 하면서 주제가 좀 흐릿해진 거지. 8화 내내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면서 어찌 보면 시즌 1 전부를 소비해서 메시지가 딥한 작품으로 느껴진 감도 있긴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역시 마블 코믹스 영화는 어쩔 수 없나? 장르를 가볍게 터치만 하고 간 느낌이 또 들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크나이트가 될 뻔하다가 배트맨 포에버가 된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좋아. 야, 이거 다크나이트인데 보면서도 마지막에 결국엔 영웅놀이네. 배트맨 포에버. 두 번째입니다. 지난 리뷰에서 결국 사랑이 이 작품의 끝을 맺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머독이 바네사 피스크를 구하면서 피스크와의 사이가 해결되지 않을까 예측을 했었는데, 일단 맞았던 부분으로 보면은 처음에 피스크와 바네사 이 관계는 이혼 관계였어요. 그리고 머독과 헤더는 사랑을 막 시작하는 단계였죠. 그래서 데뷔가 있었죠. 근데 시즌 1 마지막에는 머독과 헤더가 관계가 소원해졌고요. 반대로 피스크와 바네사는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역시 이 작품이 사랑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힌트를 또다시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가 1편과 9편이 달라졌어. 바뀌어버렸어. 머독이 좋았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피스크가 좋아진 거지. 그리고 머독이 바네사를 구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의외로 머독이 피스크를 구하면서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다. 둘이 있었는데 저는 바네사를 구하러 이렇게 몸을 점프를 뛰는 줄 알았는데 피스크를 구하더라고. 이야, 놀랬습니다. 자, 세 번째. 지난 리뷰에서 데어데블은 왜 계속 등장시킬까에 대해서 말하면서 떡밥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화이트 타이거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아시겠지만 헥터 아얄라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헥터 아얄라가 화이트 타이거였거든요. 원작에서도 누명을 쓰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서 경찰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인과관계는 조금 다르게 그려졌지만 그 순서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카인 엔젤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작에서도 이 엔젤라가 2대 화이트 타이거로 활약하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보아서 2대 화이트 타이거로 활약할 가능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 엔젤라가 나중에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유스프 칸입니다. 미즈마블의 아버지가 은행 부지점장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데어데블 시즌2에 미즈마블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5화에 보면은 머독이 이 회사 문제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이때 유스프 칸을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대출을 거절해서 머독이 돌아서고 있는데 은행 강도가 출연하게 되면서 머독과 유수프 칸이 힘을 합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해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수프 칸이 머독을 달리 보면서 대출을 승인해준 듯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둘 관계가 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수프 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지시티에 있는 우리 집으로 머독 너를 초대하겠다. 그러면은 초대했으면 갈 거 아니야. 가서 미즈마블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아마 시즌2에는 미즈마블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화 마지막에 모든 자경단들이 수감이 되었는데 이때 미즈마블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미즈마블이 시즌2에 등장해서 데어데블을 도와주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퍼니셔와 소드맨. 킹핀에 의해서 퍼니셔와 소드맨이 자경단으로서 수감이 됩니다. 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데어데블과 미즈마블이 수감시설을 습격하고 거기서 퍼니셔와 소드맨을 구해내서 4명의 히어로가 킹핀에 맞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디펜더스의 형태가 아닐까 예측을 해보게 돼요. 퍼니셔, 소드맨, 데어데블, 미즈마블 이런 식의 디펜더스가 만들어지는 되는 거지. 참고로 2대 화이트 타이거는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주 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완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상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데어데블 이번 시즌에만 한정된 생각인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데어데블은 복면을 배트맨처럼 이 하관만 드러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버무려 본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작품은 정의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복면을 쓴 자경단과 얼굴을 드러내고 법을 앞세우는 경찰들이 대치되고 있죠. 이런 설정으로 봤을 때 얼굴을 전부 감싼 자경단은 화이트 타이거, 그리고 뮤즈, 그리고 소드맨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얼굴을 드러낸 자경단은 퍼니셔가 있었습니다. 데어데블이 반만 가면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뭐냐면 자경단의 정의와 법치의 정의,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반만 가면을 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복면을 쓴 건 아니란 말이지. 자경단 활동은 결국 불법이기 때문에 자신과 히어로를 분리하고 있는 화이트 타이거와 뮤즈, 소드맨은 복면을 안 썼을 땐 일반 사람처럼 평범하게 하고 다니고요. 반대로 퍼니셔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며 더 과감하게 활동에 나서게 되죠. 물론 숨어 지내긴 하지만. 그래서 데어데블이 이 시리즈 한정 반가면을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의와 자경단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데어데블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또 변호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보았냐 데어데블. 명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머독과 피스크가 대비되어 긴장감 있는 구도를 만들기는 하는데 MCU 영화의 맛은 거의 맛보기 힘들었던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어데블 시리즈 1, 2, 3을 보지는 못했지만 드라마판의 느낌을 쭉 이어갔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만 초심자나 영화 같은 화려한 작품을 예상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영화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아쉬웠던 점 위주로 이야기를 드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운 점. 첫 번째, 화려함. 전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화는 정말 영화적인 연출이 많이 들어갔던 화였어요. 롱테이크를 시도한다던가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액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명작 반열에 드나 싶었어요. 예. 그런데 1화를 제외한 나머지 화에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물론 데어데블과 퍼니셔의 액션 장면에서 잔혹함이 더해졌다는 데에 의미를 두긴 하지만 둘 다 격투 스타일의 액션을 하기 때문에 일반 액션 영화를 보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옛날에 브루스 윌리스나 실베스타 스텔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액션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MCU 작품의 느낌을 받았냐? 사실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법정입니다. 법정. 3화까지만 해도 이 작품은 법정 드라마로서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이 됐지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죠. 법정 드라마로서의 장르는 딱 3화까지 그 이상의 법정 드라마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장르적으로 법정 드라마로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피스크의 음모를 파헤치는 수사물의 장르를 보여주는데 별다른 메리트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5화 같은 경우에는 은행 터리범을 잡는 에피소드가 펼쳐졌는데 완전 별개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장르에 혼동이 왔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종합. 자, 종합해보면은 신경 쓴 액션도 1화가 전부, 법정 드라마로서의 장르 드라마 기능도 3화가 전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 주제도 피스크가 다시 악당으로 선회하면서 주제도 상실하게 됐죠. 뭔가 메리트 있던 주제나 소재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게 되면서 시즌2는 왠지 예상이 가능해져 버렸습니다. 물론 헤더와의 관계, 피스크와 바네사와의 관계, 친구 포기 넬슨의 복귀 같은 문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크게는 자경단을 구해 피스크를 처벌한다는 맥락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쁜 놈 때려잡는 이야기가 시즌2에서 펼쳐지지 않을까. 뭐 액션이 좋으면은 뭐 더 좋겠지만 그것마저도 좀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한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정의에 대한 철학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디즈니 작품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코믹스 원작이라서 가벼운 건지 아니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려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주제에 대한 철학을 더 깊게 다루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다루는 이야기와 머독과 피스크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철학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더 딥하게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요. 완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좀 더 깊은 고민을 가진 드라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 막판 들면서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막판에 또 할 얘기가 있다. 썬더볼츠와는 아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썬더볼츠 보실 분들 혹시 이 데어데블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좀 우리 사운드가 이상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데어데블의 사운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말도 원래 조곤조곤 하는 사람들인데 데어데블도 그렇고 킹핀도 그렇고 말도 조곤조곤 하는데 조곤조곤 하는 데다가 효과음이나 음악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어떤 액션들 그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를 좀 더 빠방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